2장. 첫 이사 그리고 신혼부부의 집. 사흘 새 단칸방을 떠난 것은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방은 너무 좁았고 더 이상 내 식구가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가까운 동네에 작은 월세집을 구했다. 우리 가족에게는 기적처럼 넓어 보였다. 작은 방 2개와 부엌 하나, 그리고 마당 비슷한 공간이 딸린 집이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이미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신혼부부였고, 우리는 그 집의 일부 공간을 빌려 사는 처지가 되었다. 그중 특히 새댁은 우리 어머니에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했다. 물을 쓰면 물세 많이 나온다며, 인상을 쓰고 밤늦게 불을 켜두면 전기세 아깝다며 문을 두드리곤 했다. 나는 어렸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늘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술 한 잔이라도 했다 오면 한숨부터 쉬었다. 그 시절의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유치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슈퍼 앞에서 한 아저씨가 작은 상자를 두고 병아리를 팔고 있었다. 노란 손뭉치 같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울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에 홀린 듯 멈춰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가 아침에 주신 짤막한 용돈이 주머니에 있었다. 그 돈은 사실 간식 한번 사 먹으라고 준 것이었지만 나는 병아리를 사는데 다 써버렸다. 작은 손바닥 위에 올라온 병아리는 따뜻했고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내 심장까지 옮겨오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병아리를 보여주자 어머니는 처음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한숨을 쉬었다. 왜 허락도 없이 이런 걸 하면서도 병아리를 손에 올려놓고는 살피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미묘한 연민이 비쳤다. 그날 이후 6개월 동안 나는 병아리를 정성껏 키웠다. 병아리는 어느새 덩치가 커져 연계가 되었고 마당 여기저기를 활보하며 나를 따라다니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이상한 책임감과 기쁨 같은 것을 느꼈다. 그 시절의 내게 병아리는 친구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연계가 눈에 띄게 더러워 보였다. 어린 마음엔 그저 씻겨주면 깨끗해질 거라 생각했다. 마당에 놓여있던 대야에 물을 담았고 평소보다 따뜻하게,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뜨겁게 물을 끓여왔다. 뜨거운 물이 왜 위험한지 나는 전혀 몰랐다. 연계를 물에 넣는 순간 녀석은 비명을 지르듯 날개를 푸드덕거렸다. 나는 그저 놀라서 바라볼 뿐이었다. 너무 뜨거운 물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연계는 그날 이후 이틀 동안 끙끙 앓았다. 아무리 마당 한쪽에 이불을 덮어주고 밥을 주어도 녀석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상황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울컥한 감정을 참지 못한 듯 나를 세워놓고 여러 번 등짝을 내리치시며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병아리를 죽게 만들어. 아휴, 내가 못 살아. 나는 맞으면서도 연계가 죽은 것이 내 탓이라는 죄책감에 더 많이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을 훅훅 내쉬며 울었다. 나의 무지와 선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배운 날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날 나는 조금 어른이 되었던 것 같다.